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관적 청력 검사 중에 첫 번째로 수능 청력 검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능 청력 검사에서 수능은 B 소리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퓨어톤이라고 해서 PTA라고도 합니다. PTA 어떻게 실시하는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삐소리와 같은 순음을 주파수별로 들려주어 각 주파수마다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파수별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청력 역치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TA를 실시하다 보면 이런 청력도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청력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X축이 되고요. 이쪽이 Y축이 되는데요. X축 숫자들은 Y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파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단위는 우리 헤르츠로 사용을 하기로 했었죠. 주파수는 그 음의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커질수록 소리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Y축은 강도를 나타내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Y축 값이 커질수록 높은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청력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도 단위는 데시벨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요. 이 청력도의 Y축 단위는 데시벨 하고도 뒤에 H랑 L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데시벨과 데시벨 히어링 레벨은 엄연히 다른 값입니다. 이 히어링 레벨이 붙은 dBHL이라는 이 개념은요. 건강한 청년이 특정 주파수에서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를 0데시벨 히어링 레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강한 청년의 주파수별 청력 역치라는 것이고요. 주파수별로 0데시벨 히어링 레벨이 정해져 있고요. 기준값이 조금씩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0으로 통일한 이 청력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되고요. 그래서 0데시벨 히어링 레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파수마다 다른 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0데시벨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0데시벨 히어링 레벨, 건강한 청년도 이 주파수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에서 만약에 이 주파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었음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만약 이제 0데시벨 히어링 레벨에서 듣지 못하고 그것보다 10데시벨 정도 올렸을 때 들었다면 여기 표기, 20데시벨 필요하다면 여기, 그것도 아니고 이제 30데시벨을 더 올렸을 때는 여기 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청력도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력도에도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주파수별로 값이 딱 하나만 체크가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표의 예시는 그다지 좋은 예시는 아닙니다. 조금 중구난방으로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우리 한 주파수에서 많게까지는 4개의 값도 찍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이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달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삼각괄호 표시는요. 골도를 비차폐 상황에서 측정한 오른쪽 값 그리고 왼쪽 값이 됩니다. 우리 오른쪽과 왼쪽 방향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표 내용은 완벽하게 외워가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 비차폐와 차폐 적혀 있는데 비차폐는 이제 뭐 왼쪽 청력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을 막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왼쪽으로 소리를 듣긴 들었어도 오른쪽까지도 약간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개입이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 차폐라고 하면 왼쪽을 측정하는 상황에서 오른쪽은 완벽하게 막아서 오른쪽의 간접적 개입의 영향력도 완전히 없애버린 상황에서 청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귓구멍을 틀어 막는 것도 있지만요. 이쪽에 일부러 잡음을 흘려보내서 오른쪽이 이제 순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차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차폐와 차폐 상황에서 각각의 기도 내지는 골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표기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이 표기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분류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력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교적 위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 값들이 있고요. 비교적 아래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쪽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수록 0dB 히어링 레벨에 비해서 더 큰 강도로 소리가 주어져야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수행은 좋은 반면에 이쪽 수행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호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요. 지금 이 삼각 가로들은 비차폐 상황에서 골도를 측정한 것이 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면 OX로 표시되는 기도 측정 상태에서는 조금 수행이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는 이상이 있는데 골도 측정에서는 정상을 보이는 경우 어떤 난청이라고 하기로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골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일단 내의가 정상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중의, 내의, 외의 세 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골도통에서 내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외의 내지는 중의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 청력도이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력도 문제 가끔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청력도를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파수, 모든 주파수를 1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50, 500, 1000, 2000, 3000, 4000, 8000 헤르츠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세요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값들이 그대로 지금 X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파수들만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측정을 해봤는데 역치가 20dB 이상 차이 나면 반옥타브 주파수를 검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50Hz 상황에서는 우리 20dB 히어링 레벨이 찍혔는데 500 갔더니 갑자기 40dB 히어링 레벨이 찍힌 겁니다. 지금 보면 20dB이나 올라가야지만 이제 소리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역치가 20dB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반옥타브 주파수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250과 500 사이 여기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뭐 20dB, 10dB 이런 식으로 그 작은 수치들이 등장할 건데 20dB은 유일하게 이 맥락에서만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10dB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만 20인 거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에어본 갭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기도골도 청력의 그 차이를 에어본 갭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요게 이제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중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기도골도 청력 차이 많이 나는 거 확인을 했었죠. 지금 저는 예시로 좀 극단적인 값을 만드느라 굉장히 크게 차이를 벌려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0dB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부터 에어본 갭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때 이제 중의에 문제 있음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웨이보다는 중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장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장구는 이제 청력 손실을 좀 돕기 위한, 그래서 청력 기능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를 청력 보장구 내지는 보장구라고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여기 들어있겠죠. 우리 경도 난청부터 보청기, 고도 난청부터 인공와우 내지는 수어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이런 기준값은 달라지게 되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주파수별로 데시벨 히어링 로스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최종적인 그 난청의 정도를 판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25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판별을 합니다. 우리 미도 뭐 사실상 딱히 그 정의를 하진 않고요. 그냥 25 이하면은 모두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경도 중도, 고도, 심도로 갈수록 이제 난청이 심해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25에서 40 사이일 경우에 경도 난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요때부터 보청기를 좀 가볍게 고려를 하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말해서 40dB 히어링 로스 이상이 된다면 요때부터는 이제 보청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중도 넘어와서 고도도 있는데요. 고도는 이제 70 이상이 되게 되겠고요. 요때부터 이제 인공와우를 좀 고려를 하다가요. 90이 넘어가며 심도가 된다면 이제 인공와우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능 청력 검사에 대해서 알아본과 동시에 청력도도 해석을 해보았고 청력도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호들의 의미도 알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낸 난청의 심각도에 따라서 또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지도 봤고 심각도별로 우리 데시벨 히어링 로스의 수치는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였는데요. 정말 굳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을 좀 뽑아보자면요. 일단 1번, 청력도의 기호들 의미 알아두셔야 합니다. 2번, 역치 20dB 이상 차이 날 경우 반옥타브 주파수 검사하기, 그리고 기도골도 청력이 10dB 이상 차이 날 때 중2 문제 의심하기, 요런 20, 10값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은 이제 25 이하인 경우 정상이라고 한다. 요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언어 재활사보다는 이제 성능사 같은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도 설명에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